민수야,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어. 정부가 나서면 개인은 당할 수가 없어. 형님이 개발회사와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제 땅을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야, 우리는 내 형들이야. 형제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형님들 재산도 저와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자식이 정말 우리가 호의로 말하는데 이렇게 나와? 다음에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형님들이 정말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늦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의 짚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겨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가집에 홀로 살고 있는 민수는 올해로 56살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민수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추, 배추, 무 같은 소박한 채소들이 민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도 민수는 할 일 없이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수입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큰형과 둘째 형은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큰형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둘째 형의 손에는 최신형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들도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공기 진짜 안 좋네. 먼지 폴폴 날리잖아. 큰형수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아직도 이런 데서 살고 있니? 큰형이 초가집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붕 봐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겠네. 민수는 형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하지만 형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안 들어갈게. 옷 더러워져. 둘째 형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이런 고급차를 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 저 차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나? 억대는 될걸? 마을 이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민수네 형님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울에서 빌딩만 몇십 채씩 가지고 계신다던데요. 옆집 아주머니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막내부는 참, 저렇게 초가집에서만 계시고.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민수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번에 강남에 또 빌딩 하나 샀어. 큰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세만 몇 천만 원씩 들어와. 넌 언제까지 이런 데서 농사만 지을 거야? 저는 아버지 유언대로 여기서 집을 지키겠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들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 아직도 그런 고집을 부리네. 민수야, 시대가 변했어. 요즘 누가 그런 옛날 방식으로 살아? 맞아, 맞아. 너도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밑에서 일하면 한 달에 몇백은 벌 수 있을 텐데.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정어린 시선으로 마치 불쌍한 동생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들, 저는 괜찮습니다. 이곳에서 잘 살고 있어요.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민수야, 현실을 봐.
너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 큰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고작 몇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로는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보라고 대답도 못하잖아. 큰형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한 달 용돈이 당신 1년 벌이보다 많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안 됐다, 안 됐어. 형님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형들은 빌딩 주인, 난 초가집 주인이라네. 민수는 쓸쓸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형들은 잠깐 들렀다가 금세 떠났습니다. 검은 수입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겨진 마당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게 하신 겁니까? 민수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길입니까? 이렇게 살라고 저를 여기 남겨두신 겁니까? 바람만이 쓸쓸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초가집 마루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형들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 후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차가 사라져간 그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집 막내 형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왜 혼자만 저 모양일까? 아무래도 능력이 없나 봐. 똑같은 형제인데 차이가 너무 나잖아. 들었는데 큰형은 강남에만 빌딩이 10채가 넘는다던데? 그런데 막내는 저 낡은 초가집에서 혼자 농사나 짓고. 민수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제는 마을 상점에서 라면을 사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시선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3주기 제사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버지를 향한 마음만큼은 정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기름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텃밭에서 딴 고추로 고춧가루를 만들어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비한 게 별로 없지만 마음만은 받아주세요. 민수는 영정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오후 2시쯤 형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중년 남자가 함께 왔습니다. 민수야, 이분은 아버지 담당 변호사님이야. 큰형이 소개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시고 왔어. 민수는 이상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유언장 같은 게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웬 변호사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왜 갑자기? 민수가 물어보려 했지만 큰형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제사부터 지내자. 제사 중에도 민수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형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기신 유언장입니다. 3주기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어딘지 기대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고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영호는 정신이 맑을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아들 민철에게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20채와 부속 토지를 상속한다. 큰형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아버지께서 제대로 생각해 주셨군. 둘째 아들 민석에게는 서울 서초구 소재 상가 건물 3채와 부속 토지를 상속한다.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셋째 아들 민호에게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10채와 부속 토지를 상속한다. 셋째 형까지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다니.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형들은 모두 엄청난 재산을 받는데 자신에게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는 숨을 멈춘 채 변호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에게는 고향의 초가집 한 채를 상속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초가집 하나? 정말 그게 다란 말입니까? 그리고 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그게 다야? 큰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빠뜨린 게 있는 거 아니야? 초가집 하나? 진짜 그게 다라고? 둘째 형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언장의 내용이 그게 전부입니다. 셋째 형은 아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민수야. 집 팔면 고철값은 나오겠네. 요즘 초가집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들 텐데. 형수들도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수십억씩 받는데 막내만 초가집 하나라니. 정말 안 됐다, 안 됐어. 그래도 똑같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너무 심하셨네요. 큰형수가 민수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버지께 뭔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왜 이런 차별을 두셨겠어요? 민수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짜 뜻이란 말입니까? 잠깐. 둘째 형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 변호사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입회했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큰형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너 아버지한테 뭔 잘못이라도 했니? 아니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어? 아니요, 형님. 저는 아무것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만 들으며 살았는데, 그럼 왜 이런 차별을 두신 걸까? 셋째 형이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았는데, 너는 여기서 아버지 모시고 살았잖아. 그때 큰형수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제 알겠네. 막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도 포기하신 거죠. 어차피 큰 재산 줘봤자 지키지도 못할 테니까 초가집이나 주신 거예요. 맞아. 초가집이나 지키고 살라는 뜻이겠지. 농사나 짓고 말이야. 둘째 형수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사업하느라 바빴는데 막내는 여기서 놀고 먹기만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지. 셋째 형수까지 합세했습니다. 민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유? 무슨 이유? 큰형이 비웃었습니다. 초가집? 21세기에 무슨 박물관도 아니고 내가 인생 망한 이유가 다 있구나. 아버지도 내 꼴을 보시고 한심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야. 야, 막내야. 그래도 서운해하지는 마. 우리가 가끔 용돈이라도 줄게. 셋째 형이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보내줄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이 민수에게는 더욱 큰 모욕으로 들렸습니다. 형들의 시혜를 받으며 살라는 뜻인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집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자 상속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형들은 금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듯이 서둘렀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서울로 올라간다. 너도 마음 바꾸면 연락해. 우리 회사 청소라도 시켜줄게. 큰형이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검은 차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민수는 홀로 남겨진 마당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맞는 겁니까? 저만 이렇게 버려두시려고 하신 겁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까? 민수는 초가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것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하나. 그것이 민수에게 남겨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남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초가집? 21세기에 무슨 박물관도 아니고 내가 인생 망한 이유가 다 있구나. 그 모든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루에서 뒤척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평생 아버지 말씀만 듣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새벽이 되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왜죠?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민수는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큰형은 강남에만 오피스텔이 20채, 둘째 형은 상가 건물 3채, 셋째 형은 아파트 10채. 그런데 저는 고작 이 낡은 초가집 하나. 민수는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억울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민수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남긴 다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롱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 마루 밑까지 들춰보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실 리가 없어. 민수는 중얼거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낡은 이불을 찢어 뒤지고 실ong 위의 물건들을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부엌의 독까지 들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민수는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집안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다락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락은 아버지의 금지구역이었습니다. 다락에는 올라가지 마라.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민수는 다락으로 향했습니다. 거미줄이 가득한 다락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락 한쪽 구석, 낡은 헝겊으로 덮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헝겊을 걷어내자 낡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이런 상자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민수는 농기구 창고에서 망치를 가져와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쾅! 쾅! 녹슨 자물쇠가 부서지며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서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너는 많이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것이다. 형들이 큰 재산을 받고 너만 초가집을 받았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있을 것이다. 민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초가집은 우리 집안의 뿌리다. 이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재산이 숨어 있다. 너만이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말의 진짜 뜻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재산? 민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편지와 함께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토지 문서들이었는데 한자로 쓰여 있어서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것 같은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토지 소유권 증명서였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민수는 서류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초가집 주변의 땅이 무려 수백만 평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이 민수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수백만 평이라고? 이게 정말 제 땅이라는 겁니까? 민수는 믿을 수 없어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민수야,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땅이다.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 전쟁 때도, 개발부미일 때도 우리는 이 땅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 정부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면 이곳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때가 되면 이 땅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신도시라고? 여기에?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시골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에게는 당장 쓸 수 있는 재산을 주었다. 하지만 너에게는 미래를 주었다. 이 땅이 개발되면 형들이 가진 재산의 몇 배, 아니 몇십 배가 될 것이다.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몇십 배? 그렇다면 수천억 원?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집안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다. 너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형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이 땅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절대 알려져서는 안 돼. 특히 형들에게는. 민수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고 불쌍한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초가집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며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알겠습니다. 제가 이 땅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나무 상자의 비밀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자신 혼자 이 큰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밤마다 민수는 나무 상자를 꺼내어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백만 평? 정말 이게 내 땅이 맞나?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때로는 꿈이 아닌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기계를 가져와서 땅을 재고 사진을 찍고 뭔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벌써? 아버지의 편지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민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민수야, 큰일 났다. 이장의 얼굴에는 흥분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발표가 났어. 민수는 깜짝 놀란 척했습니다. 신도시요? 이런 시골에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믿을 수 없었는데 시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몇 년 후면 여기에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가 들어선다는 거야. 이장은 흥분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이제 대박 났어. 내 집 주변 땅들이 전부 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는 거야.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보상이야.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평당 몇백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장의 다음 말이 민수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내 형들이 오늘 내려온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내려온다고 하던데 벌써 소문이 서울까지 올라갔나 봐. 민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벌써 형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오후 3시쯤 예상대로 형들의 차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급한 듯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형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민수야. 큰형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서 나와. 민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갔습니다. 형님들,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어요? 야, 너 신도시 개발 소식 들었지? 둘째 형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이장님한테 들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상의해 본 결과 말이야. 이 초가집 땅을 우리가 사겠어. 민수는 놀란 척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혼자 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셋째 형이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값에 사줄 테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 큰 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개발되면 여기 시끄럽고 복잡해질 텐데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민수는 형들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오를 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 고맙지만 저는 아버지 유언대로 여기서 살겠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민수야. 고집 부리지 마. 큰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여기 살기 힘들어져.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맞아.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둘째 형도 압박했습니다. 소음, 먼지, 공사 차량. 견딜 수 있겠어?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때 큰 형수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당신 정말 고집불통이네요. 우리가 호의로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와요? 그러게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둘째 형수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평당 10만 원씩 쳐줄게요. 이 동네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민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평당 10만 원이라니 개발 후 실제 땅값은 평당 수백만 원이 될 텐데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실제 땅값의 수백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형님들 정말 고맙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형들 말에 순순히 따랐을 민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야, 민수야. 너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거 아니야? 셋째 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뭔 말 들었어? 무슨 계산이요? 그냥 아버지 유언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 혹시 정부 관계자나 개발업체 사람들과 접촉한 거 아니야? 큰형이 추궁했습니다. 아니면 누가 귀띔이라도 해준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모릅니다. 민수는 당황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둘째 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내 성격 아니잖아. 그때 큰형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텐데 우리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형들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형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민수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 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야. 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우리가 똑같이 나눠 갖고. 민수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의 땅을 공동으로 관리하자니 이런 뻔뻔한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이 땅은 제가 상속받은 제 땅입니다. 왜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죠?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야, 우리는 내 형들이야. 형제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셋째 형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형님들 재산도 저와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가 되받았습니다. 형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한 푼도 나누려 하지 않으면서 민수에게만 나누라고 강요하고 있었으니까요. 야, 이 자식이 정말. 큰형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호의로 말하는데 이렇게 나와? 형님들이 정말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민수도 맞섰습니다. 결국 그날도 형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큰형이 차창을 내리고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다음에 올 때까지 잘 생각해봐.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차가 사라진 후 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들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것이었다니.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는군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형들이 협박을 하며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 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과연 형들이 무슨 일을 벌일까요? 민수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설마 정말로 뭔 짓을 할까?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의 나무 상자를 더욱 깊숙한 곳에 숨기고 혹시라도 형들이 몰래 집에 들어올까봐 문에 빗장을 단단히 걸어두었습니다. 민수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덤프트럭 몇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민수의 집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완전히 깡촌이네.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이런 곳에 신도시를 짓는다고? 다른 남자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 초가집 주변 땅이 전부 매입 대상이래. 꽤 넓던데?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들이 벌써 무슨 일을 꾸민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민수 씨십니까? 남자가 정중하지만 냉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민수가 경계심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개발공사 부장 최진우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수는 명함을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개발회사 사람이었습니다. 명함에는 토지 매입팀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씨 소유의 토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 부장은 서류를 꺼내며 딱딱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이주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공정하게 산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주할 생각이 없는데요.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입니다. 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수가 돌아보니 큰형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는데 이미 개발회사 사람들과 친숙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언제 오셨어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민수야. 최 부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함께 왔어. 큰형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이상했습니다. 왜 개발회사에서 형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김민철 사장님께서 이 지역 개발에 투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과 먼저 협의하자고 연락드린 겁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자라고요? 형님이 여기 개발에 투자를 하신다고요? 큰형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지 뭐. 민수는 머리가 어찔했습니다. 큰형이 개발회사와 손을 잡고 자신의 땅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 큰형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줄게. 보상금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 줄게. 하지만 민수는 형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해서 수백만 평의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 땅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최 부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김민수 씨,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입니다. 토지 수용이라고요? 민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네, 토지 수용법에 따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보상은 해드리지만 거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강제 수용이라니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큰형이 못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민수야,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좋지 않겠어? 하지만 아버지 유언이.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큰형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최 부장님, 저희 가족이 상의해 볼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큰형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곤란합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부장이 위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개발회사 사람들이 떠난 후 큰형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알겠지? 너 혼자서는 어쩔 수 없어. 정부가 나서면 개인은 당할 수가 없어. 민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형님이 개발회사와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나는 그냥 내 도움을 주려는 거야. 큰형이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도움이라고요? 제 땅을 빼앗으려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 민수야. 말 함부로 하지 마. 큰형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정부가 나서서 강제 수용한다는데 저항하면 뭐가 좋아? 민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형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큰형이 더욱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저항하면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상하수도가 막힌다든지 심지어 화재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민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형이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개발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큰형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총각이면 더욱 위험하지. 형님.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뭐 화낼 일은 아니고. 큰형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 민수야.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날 밤 민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 정부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을 형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나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적정한 보상도 해야 합니다. 그럼 저항할 방법은 없나요?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보상이 부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대기업이나 정부와 맞서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세요. 민수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형들과 개발회사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편지 끝부분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올 인연이 있다. 내가 정해둔 약속, 곧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연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약속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형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일까봐 불안해하며 집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작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여자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민수의 집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혹시 김민수 씨 댁이 여기 맞나요? 여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김민수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는 궁금했습니다. 이런 시골까지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지연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민수 씨를 만나면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봉투에는 민수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박철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호, 혹시 아버지 친구분이셨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와 민수 씨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친구의 친필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와 나는 젊은 시절 약속을 했다. 우리 아이들을 서로 짝지어 주자고.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되는구나. 지연이는 좋은 아이다. 너와 함께하면 내 인생이 더욱 빛날 것이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혼이라니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이 편지를 읽고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약속을 하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일단 민수 씨를 만나보자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지연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죠.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주신 인연이 이런 선한 일을 하는 분이라니. 그때 지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이런 초가집도 처음 봐요. 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입니다.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지에서 읽었는데 요즘 어려운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지연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유언장 이야기부터 나무상자의 비밀, 그리고 형들의 협박까지. 지연은 민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민수 씨,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지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민수 씨 아버지와 함께 작성하신 공동 소유 문서예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 땅이 두 집안의 공동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젊은 시절에 이 땅을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결혼하면 이 땅을 함께 관리하라고 하신 거죠.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 씨, 그럼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법적으로도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개발회사에서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들이 또 왔습니다. 지연 씨, 잠깐 집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함께 있겠어요. 이제 저도 이 일과 관련된 사람이니까요. 차에서 내린 형들은 지연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민수야, 이분은 누구야? 큰형이 물었습니다. 제 약혼자입니다. 민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들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약혼자가 나타났다니. 약혼자라고? 언제 그런 사람이 생겼어? 둘째 형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입니다. 민수 씨와 저희 아버지들이 정해주신 인연입니다. 그리고 지연은 공동 소유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저희 두 집안의 공동 소유입니다. 형들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민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동반자가 생긴 것입니다. 지연이 공동 소유 문서를 보여주자 형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특히 큰형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공동 소유라고?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문서가 언제 있었어? 아버지들이 젊은 시절에 작성하신 겁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유효한 문서예요. 둘째 형이 서류를 빼앗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진짜야? 설마 위조한 거 아니지? 위조라니요.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셋째 형이 지연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지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땅의 정당한 공동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민수 씨의 약혼자고요. 큰형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약혼자라고? 민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 분명히 돈 때문에 나타난 거지. 형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민수야, 너 이 여자한테 속은 거야. 큰형이 말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났잖아. 뻔하지 뭐. 맞아. 돈 냄새 맡고 온 거지.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지연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민수 씨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우러 온 겁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굳이 이런 시골까지 올 이유가 없죠. 그때 큰형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부장님, 저 김민철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오세요.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형이 개발회사를 부른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최 부장이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연이 보여준 서류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면 문제가 복잡해지겠군요. 최 부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공동 소유자가 있으면 강제 수용도 쉽지 않습니다. 큰형이 초조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법적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서류의 진위 여부부터 확인해야죠. 그때 지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것도 필요하실까요? 공증된 원본입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공증된 원본까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률도 공부했습니다. 강제 수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최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상대가 법을 아는 사람이라니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수용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산정도 다시 해야 하고요.
형들은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완벽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큰형이 지연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 우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신 지분만 우리가 사면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금액은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아버지들의 유언이니까요. 그때 셋째 형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민수야, 너도 정신 차려. 이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들, 그만하세요. 지연 씨는 저를 도우러 온 분입니다. 도우러 왔다고? 큰형이 비웃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때 지연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씨, 우리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죠. 법정이라고? 형들이 놀랐습니다. 네, 이 토지 수용이 정당한지 법정에서 다퉈보자는 겁니다. 지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개발회사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죠. 지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큰형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 말 듣고 우리와 맞서면 진짜 후회할 거야. 어떤 후회 말입니까? 지연이 대신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 큰형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증거로 남겨두겠습니다. 형들은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형들과 개발회사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큰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마지막 기회다. 다음에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형들이 떠난 후 민수와 지연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민수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팀이에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이 땅을 지켜나가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동반자가 생기다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형들이 마지막이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형들이 마지막 경고를 하며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지연은 법정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의 법률 지식 덕분에 강제 수용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정말 선량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도 지연 곁에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마을 이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개발회사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어. 민수와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 중단이요? 응, 토지 소유권 분쟁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야. 당분간 모든 개발 계획이 보류된다고 하더라고. 지연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법적 대응이 효과를 봤네요. 하지만 민수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큰형이 혼자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형이 인정할게. 큰형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겼어. 정말 대단하더라. 민수는 의아했습니다. 형이 이렇게 쉽게 인정할 리가 없는데. 사실 처음에는 화가 났어. 막내 주제에 형들을 이기다니. 큰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옳았어. 아버지 유언을 지킨 거니까. 지연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큰형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이 사과의 의미로 이걸 가져왔어. 민수가 봉투를 열어보니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들이 가진 모든 부동산을 민수에게 양도한다는 문서였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만 초가집을 주신 진짜 이유를 이제 알겠어. 큰형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욕심만 부리고 살았는데 너는 아버지 뜻을 끝까지 지켰잖아.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연 씨. 큰형이 지연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사과드려요. 지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때 큰형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이 땅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해보자. 신도시 개발은 막았으니까 이제 이곳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야. 노인 복지시설이나 문화센터 같은 걸 만드는 거지. 지연 씨가 사회복지사니까 전문 지식도 있고.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민수도 감동했습니다. 형이 정말 마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이 지역을 역사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초가집과 주변 땅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민수야, 대박이다. 이장이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내 초가집이 문화재로 등록됐어.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래.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곳을 전통문화체험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보상금만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형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끝까지 지켜낸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1년 후 민수와 지연은 초가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형들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수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건 초가집 하나가 아니라 뿌리와 사랑, 그리고 진짜 가족이었어. 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초가집은 이제 전통문화체험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전통을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전통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수천억 원의 보상금 중 대부분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세워졌습니다. 마을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형들도 마음을 바꿔서 지역 발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큰형은 마을에 작은 공장을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었고, 둘째 형과 셋째 형도 각자의 방법으로 고향에 기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초가집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건 땅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도 민수 옆에 앉아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초가집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지연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별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아, 이 집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보물이야. 돈보다 더 소중한 마음이 담긴 보물이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우리도 이 집을 잘 지킬게요. 민수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초가집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보물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돈보다 값진 것임을 민수를 통해 배울 수 있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소중히 지키고 싶은 가족의 유산이 있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